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제는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두 가지 전세권하고 주택 임차권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전세 보증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전세권 설정하는 경우, 주택 임차권 설정하는 경우,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전세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이 맞지 않거나, 그리고 주택 가액보다 보증 금액이 초과하거나, 또는 임차인보다 먼저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든지, 또 법인도 임대인의 경우에는 전세 보증보험이 한 번씩 가입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전세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또 전세권 같은 경우에도 설정하게 되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비용이 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만약 상가등기나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대해서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됐을 때. 또 주택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고 난 뒤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에 계속해서 전입이나 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이사를 갔다가 나가기 위해서 보통 설정을 하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보통 주택 임차권 갖다가 설정을 합니다. 이런 좀 큰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전체적인 항목별로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대해서만 설정이 되기 때문에 낙찰 대금 중에서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고요. 단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세권자도 대지에 대해서 낙찰 대금에서 대지에 대해서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 입장권은 보증금이 소액일 경우에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전세권에는 최우선 변제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그 특징이 또 하나가 차이가 있죠. 상세한 것은 이제 이전 포스팅에서 제가 다뤄놨고, 오늘은 그 주요 특징들만 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통해서 대항력이나 확정일자 신고를 통하며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증금 전액의 보호가 가능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계속해서 거주를 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는 것이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에 비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만약에 배당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 받은 낙찰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전세권자는 경매 배당 과정에서 낙찰 금액에 대비 배당금이 부족하면 그 부족분을 낙찰자에게 인수를 부담시킬 수가 없습니다. 즉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보증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큰 차이점이 되겠죠. 항목별로 한번 묶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세권은 민법에서 적용을 받는 권리이고, 주택임차권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해당되는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전세권은 건물 등기부에다가 등기를 하고요. 주택임차권은 처음에는 일단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만 받으면 우선 권리는 이때 기준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취득 감공서는 전세권 같은 경우는 등기과 또는 등기소, 어떻게 하네요. 등기과나 등기소에서 가능하고, 주택 임대차는 등기과, 등기소 또는 공중사무실, 동사무실 모두 가능합니다. 전세권 같은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주택 임대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비용에서도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전세권은 등록세의 0.2%, 그리고 또 교육세가 20%가 부담이 되고요.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법무사를 비용하면 법무사 수수료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금액이 아주 저렴한 비용이 됩니다. 법무사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전세권보다는 임차권이 좀 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주 조건도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건물 대정에 등기를 했기 때문에 거주나 전입신고 요건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 임차권은 처음 전세 계약서 써서 확정일자 전입신고하고 난 뒤에 그때 기준으로 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계속해서 거주 및 배당 날 때까지 계속해서 거주 및 전입신고 요건이 부과가 됩니다.
만약에 이 요건을 갖다가 이제 해제하기 위해서는,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를 이제 등기를 시키면 이 거주나 전입신고 부분은 이제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순위 기준은 등기가 된 날짜 기준이고, 전세권은, 임차권은 주민등록과 확정일자 받은 날, 이 두 개가 다 완성이 된 날 기준이 되겠습니다. 효력 범위 또한 전세권은 건물에만 효력 승계가 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전세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전세는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전세가 가능하지만, 이미 전세권 설정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그 이후에 전전세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같은 경우,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토지, 건물 모두에게 효력이 승계가 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경매가 되게 되면 보증금이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에 전세권은 바로 소송이 필요 없이 바로 경매가 신청이 가능한 반면, 주택 임차권은 지급 명령 결정문 등을 소송을 통해서 집행 권한을 갖다가 판결문 등 집행 권한을 받아야지만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전세권과 주택 임차권이 차이가 나는데요. 일단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보증금을 100%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손실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만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느냐, 토지 건물에 대해서 모두 보장을 받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용 부분에서도 또 비용 부분과 그리고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 되는 요건들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 여부, 그리고 비용 부분, 또 계속해서 전입을 해야 되는 요건이 갖추어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경매가 됐을 때 또 순위 부분들에 대해서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은 주택의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발생하고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보증금에 대해서는 지금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보증금을 만기가 되고 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계속해서 거주를 하기 힘든 상황이거나 어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면, 임차권을 등록을 하고 이사를 가시게 되면 그 이후에도 이제 경매가 진행을 시킬 수도 있고,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한 날짜 기준으로 계속해서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권이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 초기에 확정일자 받은 날짜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서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세권과 주택 임차권에 대해서 항목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